안녕하세요. 윤꾼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이별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 또 이런 내용이 하나 났어요. 모 기업의 A 유닛장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한 직원에게 한 평짜리 전화부스로 출근해서 앞으로는 그곳에서 업무와 식사를 모두 해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는 회사 측의 방역 조치와 무관한 것으로 다른 팀은 정상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본인 자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회사는 회사 측과 관계없는 개인의 업무 지시라고 일관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사람을 내보낼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가면은 딸린 식구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로 좀 마찰이 일어나죠. 현재 사람을 숙청하는 방법은 뭐 좀 비슷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설마 이건 예전의 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요즘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뿐이죠. 방법은 뭐 보통 이런 순서입니다. 먼저 일단 대기 발령을 해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죠. 말 그대로 이제 보직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무작정 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계속 쉬고 사람이 일이 없으면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회사가 딜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관두면은 퇴직금에다가 뭐 어느 정도 월급을 더해서 플러스해서 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라.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사실 뭐 조직 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은 회사가 이 정도로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다들 이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좀 한 푼이라도 더 줄 때 나가는 뭐 보통은 이 패턴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요즘 이제 회사도 어려워요. 이제 전 세계적인 긴축에 들어가고 있고 그동안 워낙 양적 완화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거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 위에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짜놓은 이 양털깎기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발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명예퇴직에 가까운 이런 좀 그나마 스무스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요. 이제 좀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압박을 하죠. 그래서 지방 발령을 내보냅니다. 당연히 이제 뭐 부산 같은데 이렇게는 절대 안 보내요. 대도시는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일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동네가 있었나? 이런 마을로 보냅니다. 뭐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대도시에 처자식 다 딸려 있는 가장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돌아올 기약도 없고요. 보직도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다니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나이 40대 중반 이후에 임원이 될 가능성이 없는 끈떨어진 사람들. 그렇다고 어떤 전문 공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영업적인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위해서 가장 불철주야 노력을 했던 스태프들, 그 다음에 이제 비생산 근로자들 이쪽이 1순위입니다. 근데 가끔 역효과가 있죠. 가끔은 이제 좀 가족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남자의 로망을 회사가 돈 주고 채워주는 그런 역효과를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가장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회사만 손해보는, 회사만 낭패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을 보내는 방법. 한마디로 이제 승진 누락을 시키는 거죠. 역량과 관계없이. 아주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후배를 상사로 모시게 하는 이제 그런 발령을 덧붙입니다. 근데 이게 그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당해보면은 기분이 정말 아주 끔찍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뭐 몇 달 이내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아주 고전적이지만 가장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뭐 책상을 뭐 옥상으로 뺐다, 화장실 옆자리로 뺐다, 이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이제 초개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이제 노동법과 여러 가지 법령을 들먹이면서 회사가 내 자리를 여기로 뺐다면 그것은 감수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제 추가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나도 정말 막 가겠다.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고 이 회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도 내 온갖 노력을 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예전에 나의 부하 직원, 더군다나 뭐 신입사원일 때부터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 나의 팀장이 된다. 그럼 아주 괴롭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군대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신병을 내가 인수해서 데려와서 다 가르쳤는데 내 상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괴롭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뭐 책상 빼버리기.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리 귀띔조차 주지 않고 어느 날 출근해 보면은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책상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일거리 안 줄 거니까 쉬세요. 뭐 편하게 쉬니까 오히려 돈 벌고 좋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내용들도 나오죠. 출퇴근 시간만 잘 지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갑니다. 오, 망고 땡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인사팀에 압박 아닌 압박도 들어옵니다. 회사에 나름 상당 기간, 때에 따라서는 진짜 반평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보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안 하는데 돈 준다니까 뭐 좋을 것 같죠? 근데 당해보면은요, 정말 괴롭습니다. 할 일이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에게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금방 사람이 말라버리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본인들도 괴로워지니까 이제 뭐 위아래 직급 통틀어서 말도 안 겁니다. 대답도 안 하고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회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제 잉여인간, 정말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얼굴이 아무리 두껍고 좀 뻔뻔해도 뭐 영업으로 단련됐다 이런 사람들도 짐을 싸는데요.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오히려 진짜 꿀 빤다고 이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방법의 효용성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개인에 따라서 어떤 데미지로 오든지 간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 정말 열과성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회사의 주장대로 어떤 전공 지식이 없다, 어떤 뭐 테크니컬이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반대급부로 다른 걸 바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야근은 밥 먹듯이 했을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각종 회사와 관계된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참여를 했을 거고, 회사의 이제 어떤 파이팅을 위해서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열과성을 다했을 겁니다. 분명히 건강은 망가져 있어서 온갖 약을 정말 수시로 다려 먹는다시피 했을 거고요. 회사에 이런 좀 시간을 바치고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가정에 소홀히 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밀려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잘라내서 쳐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연봉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이제 학자금 있잖아요. 이게 또 민감합니다. 아직 들어갈 돈이 엄청나고 버텨야 될 시간이 까마득한데 이렇게 떨려나는 거죠. 이 외에도 아주 지저분하고 더티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대충 이 패턴의 이제 반복이죠. 또는 변형. 그래서 결국 그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의 인격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버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누가 성공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이 일부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강대강 약대약이 그야말로 확실하죠. 위에다가는 간과 쓸개를 내어놓는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요. 아래에는 그야말로 냉혹무자비합니다. 줄 잘 서서 뭐라도 얻으려고 사내에서 정치를 아주 엄청나게 횡행시킵니다. 그리고 이 임원급을 또 잘 이용하기도 해요. 한 부장급 이상의 직책자를 해고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좀 씁니다. 계약직 이사로 등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원은 이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잖아요. 다만 그 연봉이 높을 뿐이지. 계약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그냥 대충 뭐 빙빙 돌리다가 실적 없다는 사유로 해고시키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큰 무리도 없어요. 뭐 그리고 또 비슷한 것들 많습니다. 옛날 어떤 통신사에서는
어제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이제 전봇대에 올려서 이런 업무를 시킨 적도 있고요. 이거 하다가 이제 추락해서 반신불수된 사람 기사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가족이 애가 셋이던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았죠. 제가 업무상 이제 회사 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회사를 입사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저 자신도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FM대로는 열심히 하는 게 베스트겠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맞는 방법인데 회사가 사람을 쳐낼 때는 그야말로 냉정합니다. 무자비하죠. 저도 사회 초년병 시절에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을 했었고요. 보통 출근 시간이 7시 이전이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7시 반까지는 갔었으니까 평균 잡아 7시 출근에 12시 퇴근을 했습니다. 그때 위치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제 사회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해당 초년병 시절에 회사에 그 누구보다도 큰 실적을 안겨줬습니다. 저한테 떨어진 제 수수료만 해도 좀 엄청났어요. 그런데 회사는 당연히 그거보다 몇백 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갔었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겹쳐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 뒤로도 이제 몇 번 회사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일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딱 받은 만큼만 일하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조직 생활을 하면은요 성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저 자신에게도 마이너스인 이제 그런 생활을 또 약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도 퇴사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 자신의 사업 그리고 저 자신의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족감이 커요. 물론 이제 수입은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어떤 해는 회사 다닐 때 몇 배를 번 적도 있지만 회사 다닐 때의 절반도 못 번 해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때보다는 좋고요. 무엇보다 내 스스로의 시간과 업무를 내 자신이 컨트롤한다. 이 자유라는 부분에 저는 가장 큰 가치를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는요, 이렇게 권고사직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 업무만 주로 하는 인사팀도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전 정권에 보면은 이제 노동유연제 어쩌고 하면서 쉬운 해고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지금도 다시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당분간은 이제 기업 측에 좋은, 기업에 유리한 법령이 다수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가야 하는가? 이쪽도 악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으로 올리거나 어떤 책임 있는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뭐 배임이나 횡령권으로 공작하는 그리고 경영 책임을 덮어 씌우는 끝으로는 법정 공방에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악랄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분 가운데는요. 이제 대대로 상속되는 가족회사에서 장기 근속하다가 이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소송만 5년 이상 걸렸고 키워놓은 후배들 전부 결과적으로 회사 편을 들어서 한마디로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서 법정 진술도 안 해줘서 막대한 양의 배상금과 이제 화병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돌아가서요. 그 후배 중에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 커리어 패스를 잡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인문계를 나와서 취업이 안 되니까 복수 전공으로 코딩을 배우는 게 이제 일반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본인 때도 그렇고 본인의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후배라기보다는 거의 뭐 조카뻘인데 어쨌든 간에 일반 현재 대학교에서 뭐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학과 이런 쪽은 수강 신청 때 아주 미어지는 상황이죠. 뭐 몇 초 만에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도요.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이제 노 코드 자동 프로그래밍이죠. 이게 곧 대세가 될 듯합니다. 현재도 거의 다 왔어요. 현재 수준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완전 자동되는 이제 그런 소스 코드로 발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앱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형태의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바로 뚝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여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가야 된다는 거지만 이제 이 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동업을 하거나 해도 결국은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는 케이스가 상당 기간 왔었다가 요즘에야 이제 이직이 좀 활발한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더 원활해질 거니까 원활인지 뭐 상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비즈니스에서 만남과 이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어쨌든 그 상황이 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퇴사가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회의 때일 수도 있죠. 직장을 그만둔 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회사의 오너가 되어 승승장구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그리고 만남 뒤에 헤어짐에서 이별이라는 이 화두에 약간의 아름다움과 여유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슬픔과 원한과 증오만이 가득한 이 이별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직장 생활에는 이러한 말로만 있는 것인가? 여기서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일본 작가 히로카네 켄지의 시마과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시마 시리즈죠. 회사원인 시마 코사쿠라는 주인공이 이제 일본에서 대기업에서 성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린 만화입니다. 1983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좀 대단한 만화예요. 일본판 샐러리맨 신화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죠.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시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현대 샐러리맨의 애환을 그리는 이게 기본 플롯입니다. 이 와중에 현실에서 있을 법한 다양한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갈등 이런 속에서 노력을 하고 행운이 덧붙여져서 승진을 하는 이 주인공의 인생을 담은 그런 만화죠. 저자가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제 그렸는데요. 주인공이 이제 시마 코사쿠, 이제 만화에서는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현재 이제 파나소닉을 모티브로 하는 이제 전자기업 하츠시바 전산의 사원으로 입사해서 승진을 거듭해 마침내 사장까지 오르는 그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퇴를 했지만 이제 다른 기업의 사회이사로 가는 이제 여기로 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정도 우려먹었으면 그만해라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선을 넘는 일에 쓴소리를 할 줄 아는 강직한 성격 때문에 직위가 낮았던 초반에는 상사에게 앞뒤 재지 않고 막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는 약간 햇병아리, 신출내기 이런 모습도 좀 그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관록이 붙으면서 여기저기 좀 로비를 잘하고 그리고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면서 업무 추진력이 높은 한마디로 좀 능력가의 이미지로 좀 많이 해놨죠. 그리고 출장지에서나 뭐 진급을 할 때 이 주인공을 안 좋게 보는 상사나 적들이 꼭 나타나지만요. 대부분 뭐 잘 넘어가거나 적들이 알아서 자멸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우 운이 좋은 럭키가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마코사쿠의 가장 강력한 능력, 실력도 좋은데 인기가 몹시 많다는 점에 사실 그 방점이 있어요. 굉장히 잘생긴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너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항상 여자가 먼저 따라와요. 대부분 그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호감을 갖고 바로 도움을 줍니다. 그가 이제 난감해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장면에서는 항상 어떤 힘있고 권력 있고 매력 있는 여성들이 나타나서 시마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이제 남성들의 로망스 같은 이제 그런 만화인데 그래서 인기가 엄청났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호감을 가진 여인들과 이제 깊은 관계가 되는데 시마가 출장 다니는 세계 곳곳에 시마와 관계가 있는 그 예전에 연인 관계가 있던 여자들이 적어도 국가 단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만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남자에게 고백받은 적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외국에 가는 장면들이 있으면 해당 국가의 이제 게이들이 시마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도 많이 묘사돼요. 한마디로 매력을 넘어서 마성을 갖고 있다. 중년 남성들의 판타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체계가 그렇잖아요.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대리 과장, 차장을 겪은 다음에 그다음에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사장, 회장 이런 코스를 거칩니다. 쭉쭉 승진 가도를 달린 후에 이제 한국으로 보면은 이제 고문 정도가 되겠죠. 여기 상담역까지 마친 이 주인공 시마 코사쿠가 이제 그 본인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현재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점으로는 75세. 보통의 뭐 일본 사람이라면 10년이나 또는 15년 전에 은퇴를 해서 연금 생활로 하는 이제 그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제
저자와도 나이가 같은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마 코사쿠는 아직도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말은 이래요. 이제 본인이 설마 이 시마라는 만화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겠는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새 사회의 뒷방 늙은이로 전락한 우리 세대가 좀 계속 용기를 받고 사회의 중추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옛날만큼의 전성기적 기량은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음을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좀 멘트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일본도 이 단카이 세대가 좀 유명하죠. 단카이 세대라고 하면 일본에서 태평양 전쟁 패전 후에 이제 한 1940, 한 6, 7년 그리고 50년 사이에 이 베이비 붐으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보통 전쟁이라든가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렇게 국가적 그리고 대륙별 이런 위기를 넘어서는 이제 큰 일이 터지면은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의 예, 인구 확장의 그런 좀 DNA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일본이 이때 고도 상승기를 맞이했잖아요. 참 아쉽게도 한국 전쟁을 발판으로 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좀 뭐 영양실조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데 일본이 워낙 경제적으로 쭉쭉 발전을 하니까 이게 다 소화가 되고 오히려 인구가 부족한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만화가 처음 연재된 1983년 이후로 약 40년 동안 이제 세계 시장을 손에 넣고 전성기를 보내다가 마침내 세계 속에 좀 임팩트를 남긴 그런 일본 기업의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국 등에 이제 밀렸죠.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쪽에 일본의 전 전자회사 영업이익을 합쳐도 삼성 한 회사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하츠시바 전산 여기 만화 속의 주인공 그리고 고요전자란 곳을 합병해서 하스시바 홀딩스의 초대 사장으로 오르는 것으로 이제 시마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워낙 오래 만화를 좀 그려왔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비즈니스 만화다 보니까 세계 글로벌의 변화를 다 만화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중국의 WTO 가입이라던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계의 뭐 각종 전쟁, 좀 유명한 내용들은 이 만화에 직간접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세계 경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작가가 연구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고 기본적으로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또 다른 만화인 정치구단. 이 만화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야말로 정치를 만화한 영화 만화 중에 최고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이 이제 이 히로카네 켄지라던가 기타 이 시기에 활약을 했던 작가들이 한 2005년도, 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싹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이폰의 등장을 시작으로 한 웹툰화, 모바일화에 적응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모바일화가 시작되어도 바로 어떻게 시장을 장악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작가들의 힘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모바일화가 완전히 되면서 웹툰화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한국 등에 이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만화의 판권도 일반 책과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10%죠. 뭐 아무리 메이저 작가라고 해봐야 15% 또는 20%. 대부분은 10% 이하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웹툰의 수익을 적게는 50%, 많게는 7, 8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핵심 자원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 차이가 바로 한국과 일본의 만화 사업이 계속 벌어지는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 일본 가서 허드렛 일 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제패할 때 그 채색하고 원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봉에 별로 배우는 것도 없이 소모품으로 취급당했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어쨌든 이 만화가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이 작가의 목표라고 하는데 왜 이 만화 이야기를 갑자기 했는가? 저는 셀러리맨의 유종의 미를 이 만화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운적인 요소가 좀 따라왔고요. 좀 만화적인 상상력의 연장선이지만 세계 각국의 미녀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래 성공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조직 생활에서 이 사람이 할 만큼은 다 했습니다. 열심히요. 그래서 그의 대가지만 일본에서는 적어도 이 심화까지는 대우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좀 표현했어요.
저는 여기에 좀 괜찮은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너무 나이가 많거나 한 사람이 은퇴하지 않고 뭐 또다시 젊은 사람들의 기회를 차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이 많은 사람이 조직의 중요한 자리에 남아 있으면은 좀 이제는 글로벌화 시대인데 새로운 시도를 좀 억누르고 조직이 좀 젊고 영하게 가는 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저해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조직적인 활동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월급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는 일을 평생토록 계속해 왔다면은 이제는 한 번쯤 주는 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처음 이야기했던 조직 생활에서 서로 좀 웃으면서 헤어지는 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그런 결과를 좀 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시작과 성장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함께했던 이 창업의 공신들 그리고 나의 동료들을 이런 식으로 매정하게 쳐내는 한국식 정리해고 문화는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 차라리 미국식이 깔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매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고 또 다른 만남의 기회를 모색하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적어도 뭐 책상을 빼고 이상한 곳에 발령을 하고 인격적 순환과 모욕을 주는 이런 참으로 구시대적인 내용은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